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물이나 종이 그리고 고무와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이 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보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직물로 사용할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하나 올려주고요. 됐죠? 세그먼트를 보기 위해서 거울아웃 쉐이딩 라인을 켜주고요. 직물을 표현을 할 때 그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 수가 많아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역시 세그먼트 수가 많다는 것은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플레인 오브젝트는 이제 직물이나 종이, 고무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충돌체 오브젝트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던 충돌체 오브젝트는 단순히 이제 컬라이더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클러스에서 사용이 되는 충돌체 오브젝트는 클러스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클러스 컬라이더라는 이러한 효과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돌체 오브젝트로 사용되는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죠. 클러스 컬라이더를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주면 이제 직물의 오브젝트, 직물 오브젝트와 충돌이 되는 그런 충돌체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플레인 오브젝트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클러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지금의 이 클러스 태그가 적용이 된 플레인 오브젝트는 다이내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 오브젝트 상태에서 클러스를 적용을 해주면은 클러스가 적용이 됐지만 실제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클러스는 변형이 이루어지죠.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변형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기본 오브젝트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한, 즉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Make As Table을 클릭을 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스피어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그 스피어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확인을 해본 것처럼 클러스가 적용이 되면 해당 오브젝트는 이제 직물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 태그를 선택을 해주고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클러스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오토는 클러스가 적용이 되는, 즉 표현이 되는 프레임의 그 단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토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0프레임부터 90프레임까지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오토를 해제하면 원하는 프레임 그 범위에서만 클러스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터레이션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클러스 오브젝트의 강성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은 직물이냐 아니면 두꺼운 직물이냐 이러한 이제 질량의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레이를 통해서 수치를 한번 변화를 줘봅니다. 자, 50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뻣뻣한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이터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얇은 천이냐, 두꺼운 천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얇은 실크부터 뭐 두꺼운 종이 등과 같은 뭐 그러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1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는 이제 강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 10%로 줄여봅니다. 10%로 줄이니까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휘어지는 뭐 이런 구부러지는 구겨지는 뭐 이런 정도가 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 정도로 했을 때는 이전보다 휘어지는 정도가 더 덜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스티프니스 강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플렉션. 자, 플렉션은 이제 휘어지거나 일그러지는 그 정도에 대한 설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00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로 설정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느낌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세그먼트 개수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휘어지는 그 모습이 좀 매끄럽지가 않죠.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역시 원래 상태로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루버는 이제 신축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늘어나는 정도. 뭐 습한 느낌의 직물 혹은 고무 느낌의 그런 표현을 해줄 때 여기에 루버를 통해서 신축성을 사용을 합니다. 자, 50% 정도로 늘려 놓고요. 확인해 보면 자, 이전보다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고요. 더 늘려보죠. 100%로 늘리니까 어이구 너무 많이 늘어나는군요. 한 70% 정도로 늘려보니까 신축성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루버는 이와 같은 신축성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자, 그리고 바운스는 말 그대로 물체와 충돌이 됐을 때의 그 반발력이죠.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프릭션은 마찰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한번 늘려볼까요? 자, 수치를 늘려 본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면 뭐 현재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자, 물체에 따라서 좀 상태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프릭션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마찰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마찰력이 낮아질수록 많이 미끄러지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매스는 이제 질량에 대한 설정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클래스 오브젝트의 이제 사이즈에 대한 변화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 습한 느낌의 그런 오브젝트라면은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뭐 그런 성질이 있겠죠. 자, 여하튼 클래스 오브젝트의 크기에 대한 변화는 사이즈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0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맨 아래에 있는 use tear라고 있는데요. tear는 이제 찢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직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표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죠. 자,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tear 옵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이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위쪽에 살펴본 옵션의 설정값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티어에 대한 설정은 여기에서 해줄 수가 있고요. 티어 값을 낮춰봅니다. 자, 50 정도로 낮춰주면은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또 표현이 되는군요. 한 300% 정도로 증가를 해주면 또 이와 같은 느낌으로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치가 높아질수록 찢어짐의 정도는 이제 덜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옵션, 각 항목의 우측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 맵은 이전에 소프트바디에 대한 강좌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직물의 질량에 따라서 그 표현이 되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자, 가령 자, 여기 직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요 부분은 좀 두껍고 요 부분은 좀 얇고 한다면 늘어나는 정도, 찢어지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때 사용이 되는 맵이죠.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나 폴리곤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부위죠.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Select의 Set Vertex Weight죠. 요 기능을 통해서 범위를 색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바디 강좌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포스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는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한 이제 변화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포스의 그래비티를 보면 중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력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중력에 대한 설정 별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9.81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구에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둡니다. 가령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중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아주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으로 해주면 중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양수를 사용하면 다시 역중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위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의 중력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글로벌 드래그는 일종의 이제 에너지를 감소시킬 때 사용이 되는데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강도, 그 밖에 이제 물리적인 그 강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에너지의 양을 전달하는 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윈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플레이를 다시 해주고요. 자, 윈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바람의 영향을 한번 받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X축으로 한 100m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자, 윈드 스트렝스, 즉 바람의 강도를 한번 높여봅니다. 한 50 정도로 높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의 강도 너무 세군요. 한 10 정도로. 10도 너무 강하네요. 여기서 자, 50cm 정도로 줄여줍니다. 됐고요. 자, 요것도 한 5 정도로 줄여서 표현을 해봅니다. 하고 전체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지금 보니까 0.5 정도로 다시 한번 줄여봅니다. 자, 바람이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지금 이 클래스 오브젝트가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너무 줄여봅니다. 10cm 정도로. 살짝만 그래도 바람이 센가요? 이 정도 됐습니다. 자, 바람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죠. 바람의 세기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바람이 부는 효과가 적용이 됐을 때 지금 설정된 그 옵션 전체에 대한 그 에너지의 뭐 표현을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 50%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소가 됐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이제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0%로 하니까 이전보다는 영향을 더 받게 되겠고요. 자, 1%로 하면은 바람의 영향, 그죠? 물리적인 영향을 거의 받게 되죠. 자, 이처럼 글로벌 드래그를 사용을 한다면 사용이 되는 이제 물리적인 힘의 그 에너지에 사용이 되는 양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윈드 터뷸런스 스트렝스라는 게 있죠. 이제 돌풍, 중간중간에 돌풍이 불도록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터뷸런스 이제 스피드, 이제 속도에 대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윈드 드래그는 이제 바람에 대한 이제 항력이죠. 바람의 항력을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00%로 설정을 해주면 바람의 항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로 설정을 해주면 이제 바람에 대한 항력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윈드 임팩트는 이제 바람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로 한번 줄여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의 압력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윈드 리프트. 자, 윈드 리프트는 이제 저항이죠. 바람의 이제 저항에 대한 저항력에 대한 설정을 저항이 아니라 이제 양력이 되겠네요. 그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제 날아가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에 면이 없다면 그 물체는 바람의 영향을 뭐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받는 면적이 컸을 때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한 양력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양력을 받는 그 퍼센테이지를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에어 레지스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공기의 이제 저항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셀프 리펄션은 상호 반발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용이 되는 클래스 오브젝트의 뭐 포인트, 그리고 폴리곤 등등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딪혀서 뭐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 포인트나 면, 즉 폴리곤이 서로 뚫고 지나가는 그런 표현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의 셀프 리펄션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를 해보죠. 자, 그리고 좀 확대를 해서 살펴봅니다. 자, 뭐 현재는 각각의 면이 서로 뚫고 지나가지는 않지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셀프 리펄션을 체크를 해주면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일종의 해당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한 자기 충돌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디스턴스는 이제 충돌되는 그 거리에 대한 설정, 그리고 포스는 힘에 대한 설정, 자, 그리고 댐핑은 억제, 즉 감소에 대한 충돌에 대한 감소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클래스 오브젝트는 이제 태그를 통해서 이 상태, 오브젝트의 그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포스를 통해서 물리적인 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드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서. 드레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옷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자, 이 부분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줍니다. 파일 뉴 메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어떤 것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이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큐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스피어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죠? 자, 크기가 서로 지금 비슷한 크기인데요. 자, 여기선 자, 이와 같은 작업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이 큐브가 옷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피어가 옷을 입는 캐릭터라고 물체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현재의 큐브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스피어 오브젝트처럼 둥근 물체에 딱 맞는 그런 옷을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는 드레서 기능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세그먼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러스 쉐이딩 라인을 켜주고요. 그 다음 큐브의 세그먼트를 좀 증가를 해줍니다. 자, 이쪽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이제 평행이 되는 그 부분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도 30개, 여기 30개 정도로 해주고요. 세그먼트가 역시 많을수록 섬세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이 오브젝트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형을 해줍니다. Make as Table 선택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어 오브젝트. 자, 스피어 오브젝트는 뭐 변형이 되는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큐브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둘레를 변형이 이루어질 둘레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UL 키를 눌러서 루프 실렉션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둘레가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리고 시뮬레이션 태그에 클래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클래스가 적용이 됐고요. 현재 드레서 상태이죠. 드레서 상태. 자, 드레서 상태에서 이제 지금의 이 선택된 폴리곤을 기준으로 해서 스피어 오브젝트, 둥근 스피어 오브젝트 모양에 딱 맞는 그러한 옷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드레스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드레스 모드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은 자, 여기 있죠? 초기 드레스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모델링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셋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뭐 특별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줍니다.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니트 스테이트를 세팅을 해주면 다시 초기 상태로 바뀝니다. 위쪽에 보면은 이제 릴렉스가 있는데요. 릴렉스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폴리곤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자연스러운 직물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뭐 지금은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역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니트 스테이트 클릭을 해서 초기 상태로 바꿔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폴리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심폴리를 이용을 해서 선택된 이 둘레의 폴리곤을 재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봉제, 그죠? 봉제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음새를 폴리곤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폴리인데요. 셋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럼 선택된 그 둘레 폴리곤이 이제 밝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버튼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제 드레스 오 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오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틱은 이제 맞춰준다는 것이죠. 즉 지금의 이 오브젝트, 지금의 클래스 오브젝트가 특정 오브젝트, 여기에서는 이제 스피어 오브젝트죠. 스피어 오브젝트의 모양에 맞게 딱 이렇게 맞춤 옷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의 드레스 오 매틱 버튼을 클릭하면 맞춤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선택된 요 폴리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압축이 됩니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압축을 할 때 스텝과 위드스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은 압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 단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스텝이 많을수록 그만큼 섬세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스는 이제 압축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압축이 될 때의 그 두께죠. 현재 10cm로 되어 있고요. 가령 20cm로 설정하면 20cm 두께의 압축률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압축을 할 때 옷을 만들 때의 그 오브젝트, 대상 오브젝트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스피어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어 오브젝트를 충돌체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태그에 클래스 컬라이더를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클래스 태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레스 오 매틱을 적용을 해주면 안쪽에 있는 스피어 오브젝트가 충돌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충돌체 오브젝트인 스피어 모양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적용을 해보죠. 자, 적용을 하니까 이와 같이 스피어 오브젝트처럼 둥근 모양에 딱 맞는 그러한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드레서를 사용한다면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에 맞는 직물, 즉 옷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역시 지금처럼 직물, 즉 옷으로 사용이 될 오브젝트를 그죠? 좀 여유 있게 캐릭터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지금의 드레서를 사용하면 그 캐릭터 그 몸매에 맞는 그런 옷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뭐 재압축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지금 릴렉스죠. 릴렉스를 죄송합니다. 컨트롤 Z. 릴렉스가 아니죠. 이니트 스테이트, 즉 초기 상태를 해주기 위해서 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초기 상태로 다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드레스 스테이트, 즉 모델링 상태로 다시 전환을 해줍니다. 셋. 자, 그럼 다시 모델링 상태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드레스 오 매틱을 클릭하면 재압축, 요 모양 그대로 이제 재압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재압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레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의 설명한 그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다양한 모양의 옷을 표현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이내믹에서는 이제 캐시라는 것이 항상 사용이 됩니다. 지금 클래스에서도 캐시가 사용이 되는데요. 다이내믹에서 우리가 캐시를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다이내믹을 사용하면 다이내믹이 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 정상적인 속도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calculate cache를 사용을 하면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화 시켜줍니다. 즉 렌더링, 일종의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calculate 캐시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 마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캐싱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끝났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그 캐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캐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데이터는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로드를 통해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mpty 캐시를 사용을 하면 지금의 calculate 캐시를 캐시 데이터를 다시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calculate 캐시를 해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요. 사용이 된 메모리의 양과 그 다음에 캐시의 성공 진행률이죠.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익스포트라고 합니다. 익스포트는 지금의 클래스 오브젝트, 여러 개의 클래스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 클래스 오브젝트끼리 역시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익스포트에 include에 적용이 된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다면 여기 include에 적용이 된 그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상호 충돌이 되는 이러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이제 서브 샘플링은 클래스 오브젝트의 시뮬레이션이죠. 그 시뮬레이션의 그 섬세한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시뮬레이션이 보다 섬세하게 표현이 되지만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 자, 그리고 셀프 컬리전은 클래스 오브젝트가 적용이 된 클래스가 적용이 된 클래스 오브젝트의 각 포인트죠. 포인트에 대한 충돌이 생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포인트끼리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교차되는 그러한 부분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충돌을 할 때에 그 포인트 엣지 폴리곤에 대한 그 사용 여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포인트를 충돌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엣지를 충돌을 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럼 폴리곤 즉 면에 대한 충돌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 여기 설정을 체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충돌이 되는 그 거리는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가면서 클래스의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드레서로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면 픽스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특정한 포인트를 이제 고정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역시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플레인 오브젝트 하나만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좀 세워볼까요? Z축으로 해서 좀 세워줍니다. 역시 포인트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벌 쉐이딩 라인을 설정을 해주고요.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화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해 보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다이내믹화 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포인트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포인트를 하나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픽스 포인트의 셋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선택된 포인트가 이제 픽스 포인트, 즉 고정 포인트로 만들어집니다. 셋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해 보면 그 부분이 이제 고정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마치 벽에 앞정을 이렇게 딱 꽂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클리어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고
포인트를 하나 더 선택을 해볼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포인트를 다시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픽스 포인트를 다시 셋 해주면 이제 픽스 포인트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해 보면 자, 이렇게 두 지점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도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픽스 포인트 셋. 자, 그럼 세 개로 늘어났죠? 자, 그러면 역시 고정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고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만들어진다면 자, 역시 그 부분도 고정점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해제를 하기 위해서 클리어 됐나요? 자, 가령 자, 모드로 전환을 해준 다음에 자, 현수막 있죠? 우리 현수막 자, 설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 해제를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현수막 같은 느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켜줍니다. 자, 이게 먹지가 않는군요. 그러면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해주고요. 적용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됐죠? 자, 트레이서로 이동을 해주고요. 포인트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실렉션 모드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현수막은 양쪽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막 이 중앙 그죠?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역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선택된 포인트의 픽스 포인트를 셋 버튼을 클릭해서 해주면은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포스를 통해서 바람을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지금 Z축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Z축으로 바람이 불게 해주고요. 그 다음 윈드 스트렝스 값을 증가를 해서 바람이 불도록 해줍니다. 자, 2 정도로 불어보죠. 5 정도로 불어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Z축으로 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현수막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드레서를 사용하면 또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벨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벨트도 이제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벨트는 특정한 오브젝트와 클래스 오브젝트가 상호 이제 연결을 시켜줄 때 사용이 됩니다. 묶어줄 때 사용이 되죠. 자, 우리가 벨트를 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깃대에 매달린 깃발 정도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죠. 파일 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먼저 깃대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께를 좀 얇게 해주고요. 좀 길게 해줍니다. 됐습니다. 깃대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깃발로 사용이 될 오브젝트, 플레인 오브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세워주죠. 세워주고, 위치 좀 잡아줍니다. 자, 위치 잡아줍니다. 자, 이 정도. 딱 붙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다. 역시 세그먼트 보기 위해서 고라드 쉐이딩 라인을 켜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지금 깃대로 사용이 된 실린더의 세그먼트가 지금 여기 어떤 축인가요? 이제 하이 세그먼트죠. 수직 방향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려줍니다. 늘려주고요. 지금 깃발이죠. 깃발로 사용이 된 플레인 오브젝트의 세그먼트 간격과 비슷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플레인 오브젝트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적용을 해주고요. 역시 변형이 가능하게 폴리곤으로 바꿔줍니다. Make Edit Table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린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실린더 오브젝트는 벨트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꿔줬고요. 플레인 오브젝트 선택을 한 다음에 포인트 됐습니까? 자, 다음에 렉탱글 실렉션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깃대에 선택된 포인트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죠. 묶어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깃대로 사용이 될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연결이 될 즉 묶어줄 그 부분에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탑뷰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F2번이 단축키고요. 됐습니다. 좀 확대를 해줍니다. 마우스 휠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선택을 하는데 자, 올리 실렉트 비집을 해제를 해줘야지 보이지 않는 저 아래쪽 부분 그 포인트도 선택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퍼스펙트 뷰로 전환을 해주면 아래쪽에 있는 그 포인트도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결이 되지 않는, 즉 묶여지지 않는 부분의 포인트는 뭐 해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해봅니다. 자, 플레인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실린더에 포인트가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플레인 오브젝트에 플레인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이번엔 벨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크로스 벨트 적용이 됐고요.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드로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의 셋을 사용하면 선택된 포인트와 앞서 선택이 되어 있는 묶어주고자 하는 실린더 오브젝트에 선택이 된 포인트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벨트 온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적용을 해 놓은 후에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셋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연결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이제 깃대를 뚫고 지나가는군요. 자, 그러면 깃대에 이제 충돌이 가능한 클러스 컬라이더를 적용을 해주면 이제 충돌이 이루어지겠고요.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벨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벨트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깃대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 툴 모드에서 깃대를 이제 움직여 보면은 뭐 현재는 변화가 없지만 이제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딸려오죠. 예. 자, 깃대가 움직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지금 연결이 된 벨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클러스 오브젝트가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깃대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줬다면 역시 깃발도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요. 컨트롤 Z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인플루전이 있습니다. 인플루전은 클러스 오브젝트, 클러스 오브젝트가 이제 벨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오브젝트에 반응을 하는 그 정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즉, 벨트 오브젝트, 클러스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 이제 벨트죠. 요 벨트에 대한 오브젝트, 벨트 오브젝트, 여기서 벨트 오브젝트가 이제 요 깃대로 사용이 되는 실린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 오브젝트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응을 하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여하튼 이제 벨트 오브젝트의 클러스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영향력이 100%라는 것이고요. 가령 10%로 이제 떨어뜨린다면 영향력이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영향력이 감소가 돼서
그죠? 좀 늘어지는 이 거리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100%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영향력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리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하버는 벨트 오브젝트와 클러스 오브젝트의 그 포인트 간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100%고요. 0%를 해주면 포인트와 포인트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지만 완전히 딱 밀착이 됩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딱 밀착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 너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간격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하버를 통해서 정확하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버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가령 뭐 한 200% 정도 해준다면 오히려 이제 간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오브젝트의 그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서로 묶여져 있는 상호 관계 연관성이 있는 그런 오브젝트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좀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딱 밀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허리에 벨트를 맸을 때 뭐 그때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느 부위는 가령 뭐 살찐 부위는 벨트에 딱 밀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배꼽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지금 이 합의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굴곡률에 대해서는 맵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맵은 set vertex weight를 통해서 설정을 한 후에 그 적용된 태그를 여기다 끌어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한 모든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클래스는 직물이나 고무 종이와 같은 이러한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태그입니다. 뭐 해당 작업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단순히 클래스 태그뿐만 아니라 특정 캐릭터 모양에 딱 맞는 옷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벨트를 통해서 특정 오브젝트와 이제 묶어주는 그런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 오브젝트와 충돌이 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